7번, 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번, 8번, 9번이라고요?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SN의 값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합이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게 본 것 같은데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요? 근데 합의 값이 주어질 때 문제는 여기다 합도 대입하고 a 값도 대입하라고 하거든. 그럼 일반항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항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SN 값을 가지고 AN 값을 구할 때는 근데 방금 전에 했던 얘기는 무슨 개소리였어요? 그래서 AN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AN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SN에서 SN-을 빼려고 합니다. 빼게 되면 앞에 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n-1 곱하기 n인가요? 부분무수 만들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입니다. 고무의 차이값 1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지워지는 게 없잖아.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네. 지워지는 게 없어. 어떻게 하지? 아, 우리 지금 A를 구할 필요가 없구나. 그지? A를 구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왜? 저 값이 뭘 구하라고 한 건지 확인해 보면 되겠구만. 시그마 K값 1부터 10까지 앞에 건 SK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라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값이 누군지 준 거네, 문제가. 이 뒤에 게 누군데요? 뒤에 있는 값이 S10인가요? 그러니까 10만 대입하면 되는 거였어? 10 대비 때문에 110분의 1인가요? 이제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시그마 공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그마 K값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뭐죠? 이게 뭐죠? 분자에다 N을 한번 쓰고요. 분모에 N 플러스 1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식이 이게 11번 공식이었나? 시그마 공식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값은 대입했더니 설마 보고도 모를까 싶네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앞에 건 누구예요? 네, 앞에 거는 방금 전에 알려드린 거죠. n을 분자에 한 번 쓴 다음에 분모에는 하나 더 큰 거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n값 대신에 10이 써있으니까 분자가 10이고요. 아우,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럼 뭔데요, 이게? 약분했습니다. 뭘로 약분해요? 11로 약분했더니 10분의 9인가요? 자, 그 다음 8번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8번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 있는 점에서 이거 모르는 거는 기린 너밖에 없을 것 같아. 기린아 이거 모르긴 정말 쉽지 않아. 너 대단한 거야. 3차 함수 있는 점 1,2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그 접선이 4차 함수 접합니다. 일단 접선을 구하려 노력할 겁니다. 접선 구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요.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기울기 값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기울기 값 미분에서 1 더하기 기울기죠. 우리 지금 강의실에 접선 못 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접선 못 구한 사람은 그 학생이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기울기 값은 1 대입 때문에 마이너스 1인가요? y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값은 서로 접한다고 합니다. 접할 때 어떻게 풀죠? 그 다음 말도 해보실까요? 답이 없어, 답이. 뭔 쌍욕을 얻어먹어야 될까? 나 이 새끼 진짜. 기림아, 만약 이게 한두 번 하는 거나 10번 하거나 이러면 나 이해를 하겠어. 근데 이건 수백 번 하는 거야, 기림아. 문제의 심각성을 제발 인지하고 공부 좀 해, 이 새끼야. 두 개 접할 땐 그냥도 같다. 미분에도 같다고 하는 거죠? 네 대가리는 왜 저장이란 게 없어? 왜 그래? 따라서 x값이 누구라고요?
x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따라서 a의 값은 6인가요? 문제는 a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질문하셨습니다. 9번은 0부터 12까지 범위에 있는 코사인이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건 그냥 코사인이고요. gx의 값은 코사인 값에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또 뺐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일 것 같아요. 4점짜리 첫 번째 문제고요. 요 정도 4점짜리 첫 번째 문제까지 맞추셔야 돼요. 4점짜리 13개 중에 한 문제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자, 0부터 12까지 범위에서 코사인 그림 그렸으면 좋겠는데 주기의 값이 누구지? 원래 코사인 주기는 2파이 x 앞에 있는 거 6분의 파이로 나누게 하는 거죠? 주기가 누구라고요? 네, 2파이를 6분의 파이로 나누게 해서 주기는 12입니다. 그럼 주기가 10이었을 때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그림은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0부터 12까지만) fx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0부터 12까지가 정역입니다. 한 주기고요. 코사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근데 0에도 등호가 있고 12도 등호가 있네.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지점까지 돌아갈 때까지가 10인가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가운데 6이겠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fx의 값이 y는 k라는 선과 만나 생기는 두 교점이 있는데 그 두 교점 사이의 간격이 8칸이라며. 그럼 y는 k의 값은 어디쯤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한 여기쯤에 있으면 되는 거야? y는 k라고 하는 선이 있을 때 만나 생기는 교점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알파1, 여기 알파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이의 간격이 한 8칸 돼 보이는데? 그렇다면 알파1의 값은 누구고 알파2의 값이 누굴까? 둘 사이의 간격이 8칸이라며. 알파1의 값은 누구고 알파2의 값은 누굴까요? 네, 어서오세요. 6이라고 하는 거 대칭이라니까 지금. 8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4칸 4칸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4칸 4칸 떨어져 있으니까 알파1의 값이 누구죠? 네, 알파1의 값은 이겠네요. 알파2의 값은 누구겠어요? 그래야지 4칸 4칸 떨어져서 지금 8칸이겠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알파1의 값이 2라서 2를 갖다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k일 거 아니야.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2 대입한 게 누구예요? 2 대입했더니 코사인 3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3분의 파이 값이 누구지? 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 또는 2분의 1이잖아. 그럼 나는 지금 k의 값 2분의 1인 거 알아. k의 값 2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문제 이제 시키고 있는 거는 이제는 fx하고 만나는 거 말고 gx하고 y는 k가 만나 생기는 교점 좌표가 베타하고 간말이야. 베타하고 1하고 베타 2라며. 그럼 베타 1하고 베타 2의 값은 지금 이거하고 만나는 게 필요한 건데 얘가 지금 k랑 만나는 게 필요한 건데 k가 누구라고?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건 지금 여기서의 근을 구하는 거잖아. 베타 1, 베타 2. 이거 방정식 풀면 되는 거네. 그럼 이항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을 풀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나오는 베타의 값이 알고 싶거든. 1의 값을 이항했던 2분의 3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했더니 코사인 값이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내가 바라고 있는 건 코사인 6분의 파이 x 이거 자체가 fx 아니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교점이 필요하다며?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교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 좌표가 누군지 알아. 이 점은 누군데? 코사인 원래 그림에서 여기가 6이었다며. 여기는 3이겠네. 여기는 누구야? 여기는 9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요거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가 베타1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찾고 싶습니다. 베타1, 베타2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가 누굴까? 코사인 그림은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그림이랑 이 부분에 있는 그림이 대칭되거든.
그럼 여기 파란색 눈금이 누구냐고. 여기가 한 칸이니까 여기도 한 칸이겠죠? 그래서 베타원의 값은 4일 거고요. 여기도 한 칸이면 여기도 한 칸일 거거든. 그럼 여긴 누구예요? 문제는 지금 4하고 8의 차이값을 구하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되게 쉬운 질문입니다. 9번 정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게 셈은 당신들을 알잖아요. 10, 11, 12, 13, 14, 15일 거로 생각합니다. 맞나요? 아닌가 봐요. 상이 맞춘 게 있나 봐요. 떳떳한 표정이었거든 방금. 상이 몇 번 맞추셨어요? 10번 맞췄어요? 수진이도 지금 9월 저 평가원 문제 풀어져 있나요? 8월 29일에 봤던 거? 네. 그럼 내가 중요하기도 하고 시험에 잘 나오잖아. 어지간하면 기억하자. 욕 안 나오게. 자, 11번은 풀어야 되는 거 맞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도 평가원 문제가 이 정도면 되게 양심 있는 문제거든? 평가원 문제들도 가끔씩은 애들이 손도 못 대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양심 있는 지수의 문제야. 자, 다음에는 요 숫자가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찾으래.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자. 16의 4제곱근은 누군 줄 알아? 16의 4제곱근은 4번 곱해가지고 16이 나오는 숫자로서 실수 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고 허수 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있거든.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실수인 걸 어떻게 구하지? 보통 우리는 a의 4제곱근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 실수인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이 a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a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걸 구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 그땐 그냥 세제곱근 a라고 얘기하는 거죠? 짝수였을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고요. 홀수였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길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대답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답했는데 생각을 수정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고 기억이 될까요? 흘려듣지 말고 제발 좀 머리 좀 새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걸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누구라고요? 지안이 누구야? 3의 거듭적으로 표현할까? 여기, 나 못 견디겠어. 욕을 하고 싶어. 나 욕 잘하는데. 뭐 하면 안 되나? 시원하게? 자, 여기는 원래 2분의 1승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4분의 1승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네, 8분의 fn이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이 값이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9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누가 마이너스 9란 얘기야? 2개 곱한 거? 2개 곱하라며. 플러스 3의 8분의 fn 값이랑 마이너스 3의 8분의 fn 값을 곱하라며. 그게 마이너스 9라며. 2개 곱한 게 누군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곱하면 3은 몇 승이냐고. 이건가요? 그럼 이 값은 지금 마이너스 9라서 4분의 fn 값이 누구란 얘기야? 내 4분의 fn 값이 2란 얘기네. 내가 바라고 있는 거는 fn 값이 8 나오는 걸 바라는 거야 지금. 네모에 나와 있는 거는 꼴랑 이것만 파악하세요. 이것만 파악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문제네. 포물선의 값이고요. 포물선이 꼭지점 알고 있는데 자연수 n값이 2개였으면 좋겠다고요? fn값이 8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지금 이겁니다. 마이너스 n-2의 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8 나오는 n값이 자연수 n값이 2개라고요?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포물선 지금 어디로 블록인데요? 어디로 블록인 포물선이냐고요? 네, 위로 블록입니다. 위로 블록인데
나의 바람은 8 나오는 자연수의 값이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는데 8 나오는 게 2개 있다? 8 나오는 게 2개 있다? 이렇게 해볼까? 8 나오는 게 어떻게 2개지? 이런 건가? 이런 식으로? 그런 K값을 구하라며. 대칭축이 누구야? 네, 대칭축은 N값이 2였을 때가 대칭축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Y는 8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렵네. 어떻게 할까? 아, 그러면 이 상태로 보니까 K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포물선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냐. K를 몰라서. 그럼 선생님이 지금 선택할 방법은 K를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상수 함수의 그림을 따로 그리는 게 제일 이해가 쉽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소화해 보겠습니다. 쌤은 2항 해주면 한 녀석의 값 마이너스 n-2의 제곱인 것 같고요. 또 한 녀석은 2항 했더니 8-k라고 하는 상수함수입니다. 그럼 이거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꼭지점 좌표의 값이 2,0의 꼭지점인가요? 빵 대입하면 뭐 나오죠? 빵 대입하면 뭐 나오냐고요? 이게 지금 이차함수의 그림인가요? 근데 나는 8-k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인 자연수가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8-k의 값이 마이너스 1에도 괜찮나? 근데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고? 나는 이 숫자가 뭐였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됐을 때 교점의 x좌표가 자연수인 게 가능하지? 아, 그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하나, 딱 이거밖에 없네? 자연수가 2개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2개의 자연수가 1하고 3일 때만 가능해?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자연수의 값 1과 3이었으면 좋겠어. 이거의 n값이 1과 3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냥 1 대입한 게 누군데? 아, 1 대입한 마이너스 1이라고 답하신 거죠? 야, 나의 바람은 그렇다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럼 K가 누구란 얘기예요? 네, 이걸 구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12번 문제는 늘상적으로 푸는 극한의 문제고요. 이 유사한 문제 유형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이건 좀 쉬울 것 같다. 그래프를 준 다음에 점의 좌표 A점, H점도 필요한 모양이지? C점도 필요한 모양이다. AH의 길이값이랑 CH 길이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A점, C점, H점 또는 B점에 대해서 점의 좌표들을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 좌표가 A점, B점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럼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갖다 놓고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럼 두 함수의 값을 갖다 놨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빵이라고 하는 식인가요? 근데 t를 몰라서 근을 모르잖아. 나는 근의 값이 a의 x좌표하고 b의 x좌표가 두 개의 근인 거 알고 있죠? 맞죠? 그러면 먼저 근을 구합시다. 근이 누군데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네 근의 공식은 할 줄 알잖아. 자, 이게 지금 x의 값입니다. 그 x의 값 중에서 여기가 플러스인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길이 중에 한 길이가 여기 길이 구하라며. 그럼 h 길이는 몇이란 얘기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니네한테 어느 수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니네 5명이 다 얘기를 못하는 정도냐면 선생님 빡쳐 안 빡쳐? 여기 길이 몇이야? 나 요 정도 수준 질문하는데 니네가 지금 질문 답을 안 못하는 거야 지금. 자, AH 길이가 누구예요? 네, 2개 빼면 루트 1 플러스 4t가 돼요?
오른쪽 눈금에서 왼쪽 눈금 빼신 거죠? 자, 이번에 구하고 싶은 건지 CH 길 구하라며, 여기 길이. 이것만 구하면 끝난대. 근데 시점 좌표를 모르잖아. 시점 좌표 알아야 되는데 시점 좌표 니네 구할 수 있어? 자, 시점 X좌표 누굴까요? 아주 약간 정말 눈곱만큼만 생각만 하면 알 수 있어. 지금 이 포물선의 대칭축이 누구니까요? 대칭축이 0, Y축이니까요? 지금 여기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점 좌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지금 이거에 부호만 바꾼 거죠? 그럼 여기 길이는 누구야, 이번에는? 여기 길이는. 나 지금 CH 구하고 있는 중이야. 말 들리게 좀 말하면 안 돼요? 1이라고요? 네, 끝났습니다. 대입하세요.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t라고 하는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t분의 꼴랑 이거 계산하러 갑니다. 자, 빵 대입했더니 빵분의 빵꼴의 극한값입니다. 빵분의 빵꼴이니까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인수분해 약분이 원칙인데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후 약분이죠? 선생님 지금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1 플러스 4t 플러스 1을 곱했더니 분자가 뭘로 바뀌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뭐가 남는다고요? 그럼 빵 되는 원인 t의 값만 약분하겠습니다. 빵 되는 원인들 제거했습니다. 이제 빵 대입했더니 답이 누구야? 이해되신 거 맞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풀었던 게 13번인 것 같고요. 12번인 것 같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까지는 선생님이 봤을 때 얘네가 숙제해가지고 올 때 12번까지 맞추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2번까지는 쉬운 문제고요. 13번은 보자마자 뭐겠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일 거 아니야, 보자마자. 그럼 문제 풀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건데 항상 마찬가지야. 내가 구하려는 값을 무엇을 알면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 지금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 알고 있는 거 몇 개만 써놓을까? 처음에 C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사람에 그 다음 D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여기가 3루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분의 3파이라고 여기가 4분의 3파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각은 4분의 파인가요?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럼 원의 반지름은 아나? AB가 지름인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대부분 문제는 AB의 길이 2라고 주잖아. 대부분 다. 근데 AB 길이를 안 줬어. 우린 이 원의 반지름 몰라. 그리고 원의 중심만 5라고 얘기했고요. AC 길이하고 CD 길이 값을 곱한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길이가 나는 지금 AC 길이 필요해. 또 내가 필요한 길이 값은 CD 길이가 필요해. 그럼 AC라는 길이하고 CD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면 AC하고 CD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거잖아. 뭘 먼저 구하면 이 값들을 구할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겠다. 근데 가만 보니까 삼각형 CED라고 하는 CD라는 삼각형은 다 알잖아. 두 변의 길이하고 사이값 알고 있잖아. 그럼 나는 단장 CD는 구할 수 있겠네. 뭘로? 코사인 제곱식으로. 그러면 CD 길이부터 일단 구하려고요. 구할 수 있으니까. CD 길이의 제곱의 값은 누구라고요? 16 더하기 18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값은 루트 2분의 1이라서 루트 2끼리 약분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 산수했습니다. 34에서 24를 뺐더니 그럼 이게 10이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CD의 길이의 값은 여기까지는 구했습니다. 그럼 CD라는 길이는 구했으니까 이제 AC 길이만 잘 구하면 되겠다. AC 길이. 그럼 AC 길이를 구하려면 뭘 알면 AC를 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거든? 뭘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좀 많이 어렵다, 이게. 자, 선생님은 원을 확장해서 그려보려고, 니네를 이해시키려고 원을 확장해서 그려보려고요. 얼추 비슷하나? 됐죠? 자, 선생님은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원이 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수업할 때도 몇 번 나왔는데, 원 안에 선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여기가 A점, B점, 여기가 C점, D점, 여기가 P점입니다. 니네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P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인 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왔고요. 우리는 수업할 때 여러 번 봤습니다. 길이만 그냥 그 리액션을 하지 마. 왜 아쉬운 척을 여기 계속 하는 거야? 뭐 설명할 때마다. 자, 여기 길이 곱하기 여기 길이의 값은 여기 곱하기 여기인 거 알고 있습니다. 난 이게 눈에 보였어. 쌤은 이 선을 연장하려고. 지금 C하고 O하고 연결한 선이 있어. 이 선을 쭉 연결하게 되면은 이거 삐뚤어져. 이 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 지름인가요? 요 알파벳을 A, B, C, D, E,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지름이야. 쌤이 이 선을 왜 연결했냐면 내가 지금 CD 길이는 알아. AC 길이가 알고 싶어.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나는 지금 AC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AD 길이가 필요할 것 같거든 지금. AD 길이를 알면 삼각형 ACD에 대해서 AC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AD 길이를 구하려면 남은 길이는 A만 남은 거잖아. A만. 그래서 여기서는 E가 교점이고 요거 생각하면은 AE 곱하기 ED의 값이 C 곱하기 EF인가요? 요거 좀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이걸 적용하려고요. 나 지금 이거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하겠다고요. AE 곱하기 ED의 값이 C 곱하기 EF라고요. 나 지금 이거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알고 있는 길이는 있잖아. C라는 길이의 값은 4인 거 알고 ED의 길이 값도 3루트인 거 안다며. 근데 A 길이는 몰라. EF 길이도 몰라. 그런데 C하고 F의 길이가 지름인가요? 맞아요? 그럼 지름 길이로서 지름 전체 길이만 알면은 EF 길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지름의 값을 구할 생각이야. 이 원의 반지름 또는 지름의 값을 알고 싶어. 구할 만한 게 뭐 있나? 지름, 반지름 구할 때 보통 우리 뭘 사용하지? 반지름 들어있는 공식이 뭐밖에 없어? 사인 법칙밖에 없죠?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사인 법칙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알고 있는 선분들은 죄다 여기 모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삼각형 원에 내접한 삼각형 아니잖아. 아이씨 어떻게 하지?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난이도가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이 까다로운 어려운 부분이야. 자, 쌤은 이렇게 놓으려고요. 여기 각을 미지수로 잡겠습니다. 쌤은 지금 여기 각을 미지수로 잡겠습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CF가 지름이었냐? CF가 지름이었어요? CF가 지름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DF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각 CDF라는 각은 뭐야? 여기가 지름이라니까 CF가 지름이면 여기는 직각인가요? 원주각이 90도니까요? 그러면 지금 코사인 세타의 값이 누군지 알아? 코사인 세타의 값이 누구야? 여기가 90세타고 여기가 90도니까 코사인 세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전체 CF 길이 값은 지름이니까 2R이고요. 여기가 지금 루트 10이니까 코사인 값이 2R분의 루트 10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요 삼각형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요 삼각형은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변이 누구야? 또 알고 있는 각이 하나 더 있잖아. 45도로 마주보는 게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는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네. 사인 세타를 구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반지름 구하고 나면은 EF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라색으로 쓴 요게 생각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 중에 제법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작년 평가원 문제가 좀 지나치게 어려웠네 이게. 자, 일단은 사인 세타부터 구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니까 오른쪽은 루트 20입니다. 루트 20이면 2루트 5? 그럼 사인 세타가 누구라고요? (2루트 5분의 3루트 2여서) 루트 2끼리 약분하면 루트 10분의 3입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누굴까요? 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나와야 되니까. 네, 루트 10분의 1이겠네요. 유리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루트 10분의 1이라면 대각선끼리 곱할 수 있잖아. 대각선끼리 곱하면 2R이 10이야? 2R 값이 10이어서 R의 값은 이 원의 반지름 5입니다. 이 원의 반지름이 5면 난 여기가 궁금했었거든. 여기 1이가 누구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A식 길이 아니야? A식 길이? 난 A식 길이가 필요하거든. 근데 여기다 적용하면은 EF 길이가 6인 거 알고 있었다고? 그럼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되겠네? 3루트 2 A는 아니다, 잘못 봤네. 6 곱하기 A는 그래서 A라는 길이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A라는 길이를 구했어. 여긴 지금 2루트 2야.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A식 길이가 필요해? 각도를 아는 게 뭐가 있어? C라는 각이나 A라는 각이나 여기 뒤에 요만큼의 각이나 아는 각이 있어? 근데 선분기는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5루트 2인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 길이 값을 구하려면 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각을. 아는 각이 누가 있냐고. 누구? 4분의 3? 요거 사용하죠, 요거? 그럼 되겠다. 여기서 전체 삼각형에서 보지 말고 이 삼각형 ACE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적용하면 되겠다. 두 변이랑 사이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AC의 제곱의 값이 누군데요? 4의 제곱 16 플러스 2루트 2의 제곱 2 곱하기 4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가요? 수비나 어느 순간 집중하지 못해요. 아까까지 되게 열심히 한 학생이었는데. 자, 루트 2의 값이랑 루트 2분의 값은 소거할 수 있고요. 보호도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다 계산했더니 누구예요?
40? 그럼 AC가 몇이야, 길이가? 끝났네. 답이 뭐라고요? 지금 이쪽 부분부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쪽 부분부터가. 답이 없다고? CD, 루트 10, AC, 루트 10이라며. 잘못한 거 1도 없는데? 16 더하기 8은 24, 24 더하기 16, 40, 40이 루트 10. 어떻게 답이 없지? 아까 산수하면서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AE, ED, C, 4 곱하기 6.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지금. 쌤이 잠시 미쳤나봐요. 산수를 멍뚱하게 버렸네요, 멍청하게. 다시 산수해요. 산수를 잘못했어요. 왼쪽이 3루트 2, A였는데 아까 전에 말하면서 착각해 버렸어요. 오른쪽 24인가요? 이게 비례식이 아니라 곱하기인데 쌤이 비례식으로 계산해 버렸어, 멍청하게. 3을 약분했더니 8. 그럼 A의 길이가 몇이야? 그러네, 뭐 여기 길이보다 여기 길이가 길어 보이는데 아까 수정할 걸. 여기가 지금 4루트라고요? 다시 계산합시다. 4루트를 제곱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4루트예요? 앞에 게 48 루트 2 약분했습니다. 48 더하기 32? 48 더하기 32면 80이면 길이가 몇이에요? 네, 4루트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4루트를 대입했습니다. 4루트를 대입했더니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찍어야죠. 몇 번 찍을 거예요? 네, 5번 찍어서 맞았겠죠? 하지만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는 일단 기억 니은까지는 최선을 다해봅시다. 하는 데까지 해보고 기억 니은 중에 맞고 틀리고를 일단 결정하고 나면은 그나마 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14번 문제 기억 니은까지 다 해버릴까? 평가원이니까. 자, 일단 최고차함계수 1이고 빵 대입한 빵, 1 대입한 빵인 3차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3차함수에 대한 정보는 다른 건 없고 최고차함계수 1이고 빵 대입한 빵, 1 대입하면 빵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2점 지나야 되고 2점도 지나야 된다고? 이거밖에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적분하라면 gx의 값은 삼차함수 fx의 값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gt의 값은 제일 처음에 빵부터 대입하라고? 제일 처음에 선생님 빵부터 대입할게요. 빵 대입한 빵이라고 하니까 지금 기억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한 게 빵이라는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지한테 빵 대입했더니 앞에 건 빵부터 1까지 fx dx인가요? 뒤에 건 빵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씌운 거 dx죠. 이게 빵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두 개 같다는 얘기잖아.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거라.
0부터 1까지 fx를 접올린 다음에 적분한 거랑 정적분의 값이 똑같다고? 그럼 접올릴 필요성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뭔 말이야? 0부터 1 사이에서는 딴 데는 모르겠고 0과 1 사이에서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었다는 얘기네. 접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네. 이 말이 좀 납득되시나요? 그럼 기억에선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기억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0과 1 사이에서는 x축 위에 있어야 돼. 이런 거 맞나요? 그럼 3차 함수의 값이 3차 함수 이렇게 그리잖아. 그런데 그렇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겠네? 이래야지 0과 1 사이에서 fx가 0보다 위에 있잖아. 지금 집빵의 값이 빵이라고 하는 표현은, 집빵이 빵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0과 1 사이에서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요. 이 말이네. 이런 거 맞아? 이 상황일 때 지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음수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그림일 때, 이 그림은 기억일 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일 때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확인하세요.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지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부터 빵까지 fx dx 그 다음 건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fx가 0보다 같은 거 알기 때문에 절대값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문제 요구한 거는 마이너스부터 빵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만 빼주면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녀석은 부호가 뭔데? 음수야? x축 밑에 있으니까 빵부터 1까지 적분한 건 부호가 뭔데? 그럼 문제 요구한 건 음수값에서 양수값 뺀 거에 부호를 따지라는 얘기네. 부호가 뭐예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천천히 읽고서 천천히 대입해서 해보면 기억 정도는 적분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은으로 가고 있습니다. 니은에서는 g-의 값이 양수인 걸 전제로 하는데 지금? 그지? g-의 값은 지금 계산이 났잖아. g-는 이게 g-1인데 지금은 이게 양수였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말이 돼? 이게 양수라며. 그럼 이 그림 아니란 얘기잖아. 방금 전 이 그림이면 음수라며. 그럼 이 그림 아니란 얘기잖아 지금. 그럼 다른 그림이었을 때 문제 풀어내는 게 니은은 기억에 있는 그림하고 다른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면 얘가 양수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라는 얘기구만. 얘가 왜 양수가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부터 빵까지 적분한 게 좀 양수였으면 좋겠는데? 아니 양수에서 양수를 뺀 게 그나마 양수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난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얘가 양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부터 빵까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림이?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은 무조건 이 두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그릴까? 자, 이렇게 그려보려고.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양수고 빵부터 1까지 적분한 녀석은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잖아. 접올린 다음에 적분하는 거지. 이런 건 맞아요? x축 밑에 있으니까요. 접올린 다음에 적분한 녀석의 값은 요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뺀 것도 양수라며. 왼쪽 넓이에서 오른쪽 넓이 뺀 것도 양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양수가 나오려면은 fx의 값은 0과 1 사이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0과 1 사이에서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서 이거 접올리게 되면은 절대값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잖아. 절대값은 마이너스 fx가 되기 때문에 앞에 거는 마이너스부터 빵까지 fx인데
뒤에 건 절대값을 벗게 되면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거든. 그럼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네. 우리 이거 뭐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인데 근데 난 이 점을 몰라. 이 점을. 그녀를 몰라. 이 fx의 값은 최고참 기수의 값이 누구였다고? 난 이 점이 누군지 모르겠어. 이 점 알파라고 하려고. 그럼 이건 최고참 기수의 값 1이고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이 x축과 만나 생긴 교점이 알파 빵 1이 x축과 만나 생긴 교점이라고? 이거라고? 내 말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때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K가 빵이라고 K라고 놓으라고 알파 말고 KD 관계 빵이라고 하시고 KD 관계 빵이라고 하시고 알파가 아니라 K라고 놓고 푸세요라고 얘기했네 지가. 지금 이 식이야. KD 관계 빵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K의 값은 존재해? 라고 물어보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K 값은 존재해? 존재할 것 같네. 존재해야지.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K가 있어야지만 여기 넓이에서 왼쪽 넓이가 커지고 아래 넓이가 작아져가지고 뺀 녀석의 값은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해 보려고요. 자,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대입하려고요. 전개해서 대입할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x 플러스 kx인가? 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제곱 빼기 1 플러스 kx의 제곱 플러스 kx인데 0부터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면 누굴 적분할 필요 없지? 홀수차는 적분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요. 짝수차의 값은 어떻게 적분하죠? 2배에서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죠? 2배에서 0부터 1까지 적분할 건데 마이너스는 끄집어 냅시다. 1 플러스 kx의 제곱만 이제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분했더니 누군데요? 3분의 이거야? x한테 1 대입했습니다. x한테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k? 빵 대입한 빵이니까 빼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양수였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양수인 k 값을 조사해 보려고요. 이게 양수가 나오려면 2 플러스 2k는 부호가 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k의 범위가 뭔데요? 2 약분하면 k는 마이너스보다 작네요? 그럼 존재하는 거네. 직접 확인도 했어. k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k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 확인도 했어, 식으로. 하지만 그림으로도 일단 알 수 있어. 그림으로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림으로도 알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저 옆에 있는 그림처럼 생기지 않고 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큰 k라고 한다면 k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큰 k가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보다 큰 k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넓이는 더 작고 접올린 넓이는 이 넓이는 접올린 넓이는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일이 발생해서 절대로 양수가 나오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식으로 완벽하게 확인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님 모두 참입니다. 세 번째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1보다 크면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1보다 크다고? 우리 방금 전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알지 않았냐? 방금 전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양수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양수였을 때는 지금 이거였다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잖아.
디귿에서 G-1 자체가 이미 니은에서 G-1 값은 계산해놨는데 계산한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K라고 하는 값인데 그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0보다 큰 0보다도 크고 1보다도 컸으면 좋겠다며. 얘가 지금 1보다 컸으면 좋겠다며.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부동화만 바뀔 거거든? 따라서 2K라고 하는 녀석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 이럴 때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을 때 그러면 지한테 빵 대입한 건 뭐야? 이렇게 묻고 있네. 우린 집빵도 계산해놨잖아. 이게 지금 집빵이었잖아. 나 지금 집빵 조사하려고. 지금 이 fx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절대값 어떻게 되냐고. 자, 이 그림이야, 이 그림. G-이 0보다 크려면 이 그림이라고. G-이 0보다 클 때가 이 그림이니까 G-이 0보다도 큰 1보다도 크려면 이 그림이라고. 이 그림이었을 때 이 그림에 대해서 절대값을 어떻게 하지? 0과 1 사이에서 X축 밑에 있어 그림이? 그럼 이거 부호 바꿔야 되잖아.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0부터 1까지 fx 부호 바꿨더니 그럼 결국 얘는 이거야? 난 이 값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 마이너스가 작은지 확인하고 싶어? 대입했습니다. 함수가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x의 제곱 플러스 kx라는 함수였습니다. 난 이 값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제 산수해가지고 k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거의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분했습니다. 수빈아 계속 졸지 말고 집중해 들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이미 집중력을 다 상실했나요? 자, 1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 이제 마무리야. 1대입했더니 4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k고 빵 대입한 건 빵입니다. 이거 계산하려고 합니다. 통분을 뭘로 하지? 11로 통분할까? 11로 통분했더니 제일 첫 번째 건 3, 두 번째 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 세 번째 건 11로 통분했더니 6k? 그럼 2하고 10이 약분했더니 6분의 분자의 값은 2k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리는 k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며. k한테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5일 거고 마이너스 6이고 결국 뭐보다 작아? 문제 질문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물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예, 셋 다 모두 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뭐야? 디귿은 너무 괴로워. 디귿은 찍을 거야. 최소한 기현, 니은까지만 할 수 있으면 후보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잖아. 자, 이제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후 문제 15번 문제 가기 전에 지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15번 풀이 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은 문제의 난이도는 방금 14번이 더 훨씬 어려운 것 같고요. 15번은 좀 쉬운 문제 같아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여기다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1대입 하겠습니다. 1대입 했더니 A4가 누구라고요? 2대입 하겠습니다. 2대입 했더니 A8의 값이 누구지?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이지? 3대입하면 A12의 값은 아래 3승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값은 절대값이 0과 1 사이 있다는데? 그럼 마이너스라고 아래 값은 마이너스라고 0 사이 있던지? 그렇지 않다면 0과 1 사이 있다는 얘기네. 되게 작은 숫자네. 첫 번째니까 음수입니다. 첫 번째이 음수고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장이 절대값 씌웠을 때 5보다 큰 같은지 그런 100이하의 자연수 n값을 다 찾으셔가지고 개수를 구하세요.
그 개수의 값이랑 초항의 값을 더해주세요. 그럼 지금 뭐지? 이걸 적용해볼까? A4부터 출발해볼까? A4를 알면 A5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A4의 값을 알면 A5 안다니까? A5가 누군데? 여기 있잖아. 위에다 대입해, 아래다 대입해? 얘들아, 위야, 아래야? 위죠. 네 번장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5보다 작아서 위에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 R 플러스 3의 값은 절대값이 5보다 커, 작아? 너 혼자 먹어. 아니, 농담한 거예요. 네. 자, R 플러스 3의 값은 5보다 작아, 커? 5보다 작아요? 그럼 또 위에다 대입하겠네. 위에다 대입하면 여섯 번째이 누구지? R 플러스 6의 값은 5보다 커, 작아? 5보다 크니까 이제 밑에다 대입해야 되겠네. 밑에다 대입하면 일곱 번째이 누구예요? 이건가요? 자, 아래 값은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값은 절대값이 5보다 커, 작아? 절대값이 5보다 작습니다. 그럼 다시 위에다 대입했습니다. 누가 되죠? 네, 3을 더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똑같다고요? R 제곱의 값이랑 이 값이 똑같다고요? 그럼 R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R이기 때문에 R은 빵은 아닌 거잖아. R은 빵은 아니라며. R이 누구라고요? R 값을 구했습니다. R 값을 구했으면 나는 여기 있는 항들 전부 다 아는 거네. 숫자로 다 누군지 알고 있으니 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첫 번장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써볼까?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일단 써보자. 네 번장의 값은 누구라고요? 숫자 여기다 쓸게요. 네 번장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다섯 번장의 값이 여섯 번장은 얘는 요거 부호만 바꿔요? 부호 바꿔서 2분의 1 곱해요? 그 다음 녀석은 3을 더하라며. 3을 더하면 4분의 1인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나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절대값이 5보다 큰 건 누구야? 절대값이 5보다 큰 게 누구냐고. 요것만 절대값이 5보다 큰 거네? 그럼 그 다음 것도 해볼까? 아홉 번째는 누군데? 4분의 1이 절대값이 5보다 작기 때문에 아홉 번째는 4분의 3을 더해 4분의 13? 열 번째의 값은 여전히 5보다 작으니까 4분의 25는 5보다 큰가요? 5보다 크니까 11번째는 얘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3점 몇이잖아.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3을 더해서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는 이 4개 중에는 5보다 절대값이 큰 게 누구야? A10? A10의 값은 5보다 큰 값인가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몇 번째 항이 절대값이 5보다 크다는 얘기야? 몇 번째 항이 절대값이 5보다 크다는 얘기냐고. 절대값이 5보다 큰 M값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 네모도 쳐놨잖아. M값이 누구냐고. 6, 10,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은요.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 이것들은 4의 배수보다 이만큼 큰 거야?
그럼 마지막에 4의 배수보다 이만큼 큰 마지막 숫자 누구야? 100의 숫자 중에. 4의 배수보다 이만큼 크다며. 네, 98이 마지막 거네. 얘는 K가 누구지? 얘는 K가 2인 거고, 얘는 K가 3인 거고, 얘는 K가 누구야? 24? 그럼 P의 값이 24개인가? 근데 우리가 확인 안 한 게 있는데? 네 번장 이후로만 확인했지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확인 안 했잖아. 그럼 거꾸로 가는 게 필요한 거네? 이된 거 맞아요? 이제 거꾸로만 가면 될 것 같아, 이제. 요 녀석을 보고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장의 값은 세 번장 플러스 3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세 번장의 보호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 번장의 값의 절대값이 5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세 번장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은지, 세 번장의 절대값이 5보다 큰지를 가지고 세 번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좌변값이 누구라고요? 네 번장이? 네 번장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나? 여기 세 번장에서 얻어진 네 번장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면 세 번장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2분의 7은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거 맞아요? 여기서 얻어진 A3의 값은 누군데요? 1은 5보다 커요? 얘는 버려야 되겠네. 그럼 세 번장은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장, 두 번장, 첫 번장 가란 얘기네. 자, 그러면 세 번장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7이었을 때 두 번장한테 3을 더해서 구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장에 2분의 1 곱해서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장의 값이 5보다 작을 때, 두 번장의 값이 5보다 컸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두 번장은 누구죠? 얘는 절대값이 5보다 작나요? 탈락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어졌겠네. 누구였다고요? 7은 5보다 큰 거 맞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첫 번장 구하겠네. 자, 두 번장의 값은 7입니다. 두 번장의 값이 7이었을 때 첫 번장 플러스 3을 구했을 수도 있고요. 첫 번장의 보호를 바꿔서 2분의 1 곱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장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5보다 작을 때는 누구라고요? 4라고요? 밑에 거에서 얻었다면 누구를 얻는 거지? 마이너스 둘 다 되는 거 아니야? 둘 다 되지. 4의 값은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거고 마이너스 14의 값은 절대값이 5보다 큰 거잖아. 다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첫 번째 뭐로 조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첫 번째에 보호 얘기하지 않았어? 첫 번째는 음수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5보다 큰 게 절대값 5보다 큰 게 몇 번장이야? 첫 번장도 절대값 5보다 큰가요? 두 번장은요? 절대값 5보다 큽니다. 세 번장은 절대값 5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m값에 뭘 추가하라고? 여기는 24개 말고 뭐가 더 있다고? 1하고 2가 더 있다고요? 그래서 몇 개 있다고요? 그거하고 A1의 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 더했더니 네, 이거는 차근차근 대입하면 무조건 100%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부터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방정식에서 상수항에 있는 K의 값은 반드시 이항해서 푸는 거죠. 선생님 K를 이항할 거고요. 나머지 4차 함수의 값은 fx라고 잡겠습니다. 19번 이거 맞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 유형도 되게 많이 푸는 건데 혹시 기림이 네 입에서 나온 트림인가요? 자, 함수 fx 값은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인데 얘는 그림을 갖다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도록 하는 k값, 자연수 k값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미음부터 해서 극점 찾고 있습니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입니다. 12x로 묶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네. 그럼 극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 빵, 2의 값이 극점이네요. 4차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는 한 칸, 빵부터 2까지는 두 칸? 최고차함계수 양수? 이런 건가? 이런 fx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군데요?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냐고요? 빵 대입하면 빵인가? 2만 대입하면 되네? 2 대입하면 누구죠? 근데 2는 대입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다? 이건 몰라도 될 것 같아. 우리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k의 범위는 뭐예요? 이 사이에 있을 때 교점의 개수 4개라고요? 따라서 k값의 범위는 0부터 5까지입니다. k 개수값 물어봤습니다. 자연수 k의 개수는? 네, 다음도 틀리시면 안 되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당연히 20번일 겁니다. 맞죠?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적분의 문제 같아요.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수 k라고 하는 상수가 있고요. k의 값은 음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의 값 여기 들어있네. 절대값 그림이 필요한데 3차 함수 그림하고 절대값 가진 요 gx의 값이랑 그래프가 만나 생긴 교점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fx부터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fx에 대해서 극점 좌표부터 찾읍시다.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빵 나온 녀석 필요합니다. 따라서 극점 좌표의 값은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다고요. 의견이 다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1이야 2야? 2? 마이너스 1 1 1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입니다. 이게 극대점인가? 3분의 1 대입한 게 극소점입니다. 3분의 1 대입하겠습니다. F한테 3분의 1 대입했더니 첫 번째가 27분의 1,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통분했습니다. 27분의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5야? 마이너스 27분의 5면은 마이너스 1보다 많이 큰 건데? 아이씨, 그 점 찍기가 너무 애매하네. 3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5? 몰라. 3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5입니다. 그림은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함수죠? 빵 대입한 빵이냐? F한테 빵 대입한 빵이니까 원점지나요? 그럼 잘은 모르겠고 내가 그리는데 성공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실패한 것 같은데? 이쁘게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좀 이따 GX 그릴 때 편할 건데. 에이씨, 망했다. 아무튼 이걸로 fx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gx 그려야 되잖아. gx는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gx는 k만 없으면 어떤 그림이야? k만 없으면 어떤 그림이야? y축 오른쪽은 기울기가 4. 굉장히 가파르겠네. y축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예요. 이걸 밑으로 k만큼 내렸다고 해요. k는 음수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접한 교점 좌표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왼쪽 녀석은 무조건 교점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지? 오른쪽이 교점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접할 때가 교점이 하나겠네. 오른쪽에 접해야 돼. 자, 여기가 0,k라고 한다면 나의 바램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 4인 녀석의 값이 접할 때만 한 점이고요. 접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땐 교점이 몇 개야? 이 빨간색 선하고 보라색이 만난 교점 눈에 보이는 건 한 개지만 4차 함수 언젠가 기어 올라와서 교점이 두 개가 돼버리겠지? 오른쪽에 접점이 하나여야 돼. 교점이 하나여야 되니까 접해야 될 겁니다. 말 좀 해주신 거 맞나요? 왼쪽의 녀석의 값은 무조건 교점이 한 개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었으면 좋겠고 나의 바램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는 식이 누군데? 이건 식이 누구야? 이건 절대값 없으면 플러스가 기울기죠? 나의 바램은 얘하고 fx가 서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접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녹았다? 미분해 녹았다. 미분한 건 아까 미분했었네? 오른쪽 미분하면은 아이씨 인수가 되나?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입니다. 3하고 1하고 5하고 1하고 마이너스 0인가요? 그러면 교점의 좌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찾는 이 교점은 x좌표가 양수예요? 이 교점이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죠? 그 1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아 선생님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5는 뭐죠? 이 3차 함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3차 함수도 밑으로 내려오고 이 빨간색 직선도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교점이 또 있을 건데 그 교점이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얘기죠? 근데 그 교점은 필요 없습니다. x한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k가 누구라고요? 여기에 0, 마이너스 3입니다. 난 이 상황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다 구했어. 이제 뭘 구하라고 이제 문제는. 둘러싸인 면적의 값만 구하면 돼요?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면적이랑 오른쪽에 있는 면적을 따로 구하면 되겠네. 근데 왜 산수 이게 나머지 게 이거 산수만 많을 뿐이네. 선생님 이제 면적을 먼저 구하려고요. 먼저 0보다 왼쪽에 있는 면적 구하려고 합니다. 0보다 왼쪽에 있는 면적을 구하려면은 여기 교점 필요한 거 아니야? 교점? 교점 좌표를 구하려면 또 갖다 놓고 또 풀어야 되네. 3차 함수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하고 이 선은 누군데? 마이너스 4x k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럼 교점 구하고 있습니다. 이항했더니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거는 앞에 건 x제곱을 묶었습니다. 뒤에 건 3으로 묶었습니다. 그럼 실근의 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나 실근이? 그리고 교점의 x좌표값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언제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요? fx에서 그게 이건가요? fx에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뺐습니다. 0부터 1까지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 fx에서 4x 마이너스 3을 빼요? x의 세제곱 이거 2항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항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인가요? 요거만 계산한다면 30배 하면 끝납니다. 여기 산수가 좀 많을 뿐입니다. 자, 산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 있는 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어서 그나마 양심 있네. 분수였으면 개빡쳤을 건데. 제일 첫 번째 건 빵 대입한 건 빵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3 1 대입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3? 빵 대입한 건 빵인가요? 이거 어떻게 산수하냐 이거를?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은 지워지냐? 맞아요? 그럼 분모가 3인 녀석은 누구야?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분모가 2가 되는 녀석의 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4? 정수의 값은 플러스 3이랑 플러스 3이니까 6인가요? 2 플러스 3분의 1이라서 여기다 몇 배 하시라고요? 답은요? 할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드릴 게 21번이겠죠? 자, 21번으로 갔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문제고 너희가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이 문제를 아마 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이 있습니다. 점의 좌표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점의 좌표는 여기는 P점 좌표 A, 2의 A승, Q점 좌표가 B, 2의 B승입니다. 근데 PQ라는 선의 기울기는 M입니다. PQ의 기울기는 M이고 이쪽 방향, 다른 방향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울기의 부호만 반대네. 그때 X축과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를 각각 A, B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이 A, B고요.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면서 Q점을 지나는 선의 X절편의 값은 C라고 얘기했습니다. 절편값들이 A, B, C라고 얘기했습니다. 축과 만나는 점이 A, B, C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실제 길이 값은 준 적이 없이 몇 배 관계인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AB 길이는 PB 길이의 4배라고? AB 길이가 PB 길이의 4배? 오씨, 그럼 엄청나게 힌트 많이 준 거 아니야? 요거 자체가 되게 쉽게끔 문제를 풀도록 힌트를 준 것 같은데? P점의 좌표 알고 있잖아. P점의 좌표의 값이 A, 2의 A승이었다며. 그럼 P점의 X좌표의 값은 A였단 얘기야? 그러면 A점 X좌표는 뭐란 얘기야? 아니, 여기에 지금 AB의 길이는 PB의 길이의 4배라며. AB 길이는 PB의 길이의 4배라며.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지금 길이가 4배인 거 아니야?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닮았을 거니까 그럼 A점 좌표가 누구냐고. B점 좌표도 구하라면 구할 수 있나? P점의 Y좌표 2의 A승이잖아. 여기가 지금 2의 A승인데 B점 좌표를 구할 수 있나? 아까는 여기가 1대 3이야. 여기가 1대 3이니까 여기 PB한테 4배한 게 AB였어. 1대 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대 3이라고. 여기 이번에 여기가 3대 1이야? 그럼 B점이 누구냐고. 내가 지금 니네한테 어느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냐면
야, 여기가 3이면 여기 길이 몇이야?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가 3이면 여기는 4일 거 아니야, 길이가. 자, 2의 a승이면 길이가 뭐냐고. 3이 4가 되려면 뭘 곱해야 돼? 그럼 2의 a승의 값한테 3분의 3만 곱한 게 저 B점 좌표일 거 아니야. 이 근처에 있는 점의 좌표는 다 알아. 그런데 또 다른 길이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한 게 하나 더 있어. CQ라는 길이의 값은 AB 길이의 3배라는데? AB 길이의 3배가 CQ라고? AB 길이의 3배가 CQ? AB 길이 중에 4분의 1만큼이 PB, AB 길이 중에 4분의 3만큼이 PA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AB 길이의 값은 PB에는 몇 배야? PB는 AB 길이의 4분의 3배라며. 그럼 AB는 PB의 몇 배냐고. 3분의 4 PB를 곱해주면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PB의 4배 한 게 CQ라며. 쌤이 PB로 바꾼 이유는 요 삼각형 요점 좌표를 가정해야 되겠다. 쌤이 이 점 좌표의 값은 PQRR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점을 R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 있잖아. 두 삼각형 닮았겠네. 먼저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맞아? 여기 기울기가 m이었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었으니까 삼각형 APR은 이등변 삼각형 맞죠? R점 좌표가 누군지 알아? 네, 마이너스 2, 빵이겠네요. A에서 4A까지가 3칸이니까 3A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왼쪽으로 마이너스 3A만큼 갔으니까요. 근데 지금 요 녀석의 길이가 지금 PB라는 길이의 4배가 CQ라고? PB의 4배가 CQ입니다. PB의 4배가 CQ입니다. 근데 이 삼각형 Q, C, R이라고 한 삼각형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더군다나 이 삼각형들은 닮은 거죠? 닮은 비가 1대 4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닮은 비가 1대 4라고? 닮은 비가 1대 4? RA 길이가 몇이야? RA 길이는 6A야? 그러면 R에서부터 C까지 길이는 몇이야? 24A야? 그럼 C점 좌표는 누구야? 이 C점인가요? 이해된 거 맞죠? 이제 얼추 끝나가. 뭘 구하래? AB 구하래? 식을 세워서 AB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문자가 지금 몇 개 있냐면 문자는 A, B, M까지 문자는 3개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AB 값을 알고 싶다면 식을 3개 구하면 되는 거네. 여기서 식 세울 만한 건덕지가 있는 게 뭐가 있어? 식 세울 만한 거. 기울기가 있어야 되겠네. 기울기가 M이었으니까 기울기 가지고 식을 세워볼까? 먼저 제일 처음에 RP의 기울기나 PQ의 기울기 따위들을 구했으면 좋겠거든? RP의 기울기 값은 M이라며. 먼저 R점과 P점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분모는 3의 분자는 근데 이 점 좌표는 지금 B,2의 비승이라며. PQ의 기울기를 구할까? PQ 기울기? 아니다. PQ 기울기 구하지 말고 RQ 기울기 구하자. RQ 기울기는 몇이야?
B에서 2A를 뺐고 2의 비승에서 빵을 빼? 이것들이 M이야. 나한테 있는 식의 개수는 이게 지금 식이 3개가 아니야. 식 2개야. 등호가 2개 있으니까 나한테 식 2개 있어.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난 연립에서 풀 수 있어. 문자가 3개니까.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이제 식 하나는 뭘로 세울 건데? PQ? PQ 가지고 식 세우면은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M이라는 기울기도 있지 않았어? 마이너스 M이라는 기울기? 마이너스 M이라는 기울기는 AB 사이의 기울기, 뭐 PA 사이의 기울기 이런 게 마이너스 M이었던 것 같은데? 식을 세워볼까? AP 사이의 기울기 구하려고. AP 사이의 기울기. AP 사이의 기울기가 뭔데? 3A분의 이거야? 아이씨, 그럼 이건 또 새로운 식이 아니잖아. 이건 똑같은 식이잖아. 도움만 바뀐 거지. 이건 필요 없어. 그럼 다른 식을 세워야 되겠어. 다른 식? 아! 있다. 요즘 X좌표가 누구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R점하고 C점 사이 길이가 몇이야? R점과 C점 사이 기울기가 24A였어? 그러면 R점에서부터 여기 B는 뭐라고? 여기 H라고 할까? R에서부터 H까지 길이는 몇인데?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하고 B 사이의 길이는 큰 거에 작은 걸 빼서 구해? 요게 식이네. 그럼 따라서 B의 값은 대입하려고. B한테 10A 대입했어. B한테 10A 대입하면 얘가 뭘로 바뀌지? 12A분의 2에 10A승? 근데 이거하고 이거 똑같다고? 그럼 A 구할 수 있겠네. 왼쪽은 분모가 3A, 오른쪽은 분모가 12A. 약분하면 4 아니야? 그 다음 이건 2의 A승인데 이건 2의 10A승이잖아. 그래서 뭘 알게 됐는데? 2의 A승 하나씩 약분하면 뭐가 돼? 이게 돼? 되신 거 맞아요? 아이씨, 그러면 A의 값 자체가 되게 더러운데?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뭐지? A 플러스 B 어떻게 구하냐? 어? 9A가. 아, 9A 자체가 2구나. 그래서 A의 값은 9분의 2? A가 9분의 2면 B의 값은? 두 개 더하신 다음에 몇 배 하라고 하는 것 같다. 9분의 22한테 몇 배 하라고. 그럼 답이 이 정도는 차근차근 하다 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22번은 이번 생에 살 수 없어요. 자, 모의고사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현재 시간이 살짝 남았나? 5분 정도면은